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보니 그 사람이 없어져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차라리 크게 소리치며 싸우기라도 했다면 덜 억울할 텐데 아무런 이유도 징조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내 연락을 피하고 서서히 멀어져간 지인 때문에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싸웠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화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멀어지는 것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끝나버린 것은 알겠는데 왜 끝났는지를 모르는 그 답답함. 그것이 그냥 싸워서 헤어진 것보다 훨씬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며 떠나간 것인지 그 해답 없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소갈이 하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질 때 명확한 마침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침표가 있어야 그 다음 문장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표 없이는 그 문장이 끝난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칼로 물을 베듯 요란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루는 횟수가 늘어나다가 결국 봄눈이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소리 없이 끊겨버린 인연의 등 뒤에 홀로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과 내가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지독한 자책감 사이를 오가며 매일 밤 영혼의 피를 말리게 됩니다. 그 두 감정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서운함이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책감이 찾아올 때는 그 원망이 다시 나를 향합니다. 결국 그 고통의 화살이 그 사람을 향하든 나를 향하든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나입니다. 오늘은 그 고통의 화살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곁을 말없이 떠나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원망이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혹시 몇 년입니까? 그리고 그 원망이 무언가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인연에 집착하며 고통받는 우리에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매우 차갑고도 서늘한 우주의 진리를 던집니다. 모든 만남은 애초에 이별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냉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이별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별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관계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듯 시작된 모든 관계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이 잔인하고도 완벽한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혹은 당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서 그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과 당신이 함께 나누어야 할 시간의 몫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봄에 화려하게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라 떨어지듯 당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 관계의 수명이 다하여 조용히 흙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 꽃이 진 것이 꽃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꽃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피어있는 동안 아름다웠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연스럽게 지는 꽃잎을 향해 왜 떨어지냐고 분노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그 관계가 피어있던 시간에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그 관계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끝이 나쁘다고 해서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모임에서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걸까? 라며 매일 밤 과거의 기억을 샅샅이 뒤지며 당신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고 계시진 않나요? 이 자책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그 뒤지는 과정에서 찾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아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별에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잠수 이별과 소리 없는 단절이 남기는 가장 무서운 독은 바로 자책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 곁을 떠난 진짜 이유는 당신의 사소한 말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환경과 필요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 직장 동료, 육아 동지처럼 우리는 특정한 시기에 공통된 관심사를 매개로 인연을 맺습니다. 그 시기가 끝나면 그 매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의 궤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면 한때 피를 나눈 것 같았던 관계도 다 쓴 배터리처럼 자연스럽게 방전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배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변화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필요도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모든 관계가 처음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책의 감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의 난로에 내 피 같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억지로 불을 지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쓸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지, 끝맺음은 확실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상대의 비겁함을 저주하고 계십니까? 이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히 그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 분노가 당신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라면 그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 없이 잠수를 타고 서서히 멀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말할 때 겪어야 하는 불편한 감정과 갈등을 자신의 손에 묻히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 편하자고 비겁하게 뒷문으로 도망친 것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던 것이라는 것. 그것이 비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겁함이 당신에 대한 특별한 적대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것을 알면 왜 나한테만 이러냐는 억울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의 없고 알량한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당신이 아쉬워하며 붙잡을 가치조차 없는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이 제 발로 당신의 훌륭한 인생에서 걸어나가 주었으니 원망할 일이 아니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축배를 들어야 할 마땅한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나감으로써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뻔한 위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에게 요즘 왜 연락이 뜸해? 라며 자존심을 버려가며 억지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 문자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보내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회신이 왔을 때 혹은 오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그 과정이 당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였을 것입니다. 억지로 이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 때마다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인연의 끈은 한쪽에서만 미친 듯이 당긴다고 해서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화분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물을 쏟아부어도 꽃은 다시 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뿌리만 더 흉측하게 썩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도록 그저 문을 열어두십시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떠나는 것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면 떠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인연이 떠나가 텅 비어버린 그 서늘한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타인으로 북적이던 시끄러운 관계가 정리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신 고독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공간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뿐입니다. 그 공간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미련의 끈을 시원하게 잘라버릴 때 당신의 영혼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웅장하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소리 없이 떠난 가짜 인연들의 그림자를 현관문 밖에 훌훌 털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아직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그 사람. 아직도 왜 그랬을까가 풀리지 않는 그 관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가져가 주십시오. 그 사람이 떠난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미 끝나버린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든 다시 풀어보려 아등바등하시느라 참으로 뼈 빠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당신이라는 눈부시고 훌륭한 책에서 아주 짧은 한 챕터를 스쳐 지나간 단역 배우들에 불과합니다. 그 챕터가 짧다고 해서 그 책 전체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챕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챕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가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도 모릅니다. 그 모름이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 깨끗해진 당신 인생의 웅장한 무대 위에 오직 당신 자신만을 완벽한 주인공으로 세워두십시오. 그 무대에 누가 올라올지 얼마나 오래 함께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떠난 자들에 대한 모든 억울한 미련을 밤바람에 날려보내고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나만의 평화로운 고독 속에서 세상 제일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리 없이 멀어진 그 인연들이 당신에게 남긴 것이 상처만은 아닙니다. 그 인연들은 당신에게 혼자서도 설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이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수업료가 너무 비쌌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누군가 진작 말해줬더라면 덜 아팠을 그 말들을 이 채널에서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채널이 그 곁에 있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 이어가는 곳입니다. 소리 없는 이별을 견디는 법, 미련 없이 보내주는 법, 그것을 함께 배워가는 곳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이 목소리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